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후보 공천 일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 MBC를 비롯한 도내 언론 4사의 총선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제주시 을선거구 김한규 의원과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권 의원에 대한 면접 심사를 갖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문대림, 문윤택, 송재호 예비후보는 어제 면접 심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종합심사를 시작해 단수 공천 후보와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에 제주시 갑선거구 김영진, 장동훈 예비후보와 제주시 을선거구 김승욱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이경용 예비후보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부터 면접 심사를 가진 뒤 단수 공천 후보와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도내 언론 4사의 총선 여론조사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제주 MBC는 내일 아침 7시 20분부터 방송되는 뉴스투데이 제주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주 지역 3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후보와 정당 지지도, 도정과 교육행정 평가,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대한 제주도의 공식 입장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지난달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개편안이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행정체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오는 9일부터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제주 노선 항공 좌석은 대부분 매진된 가운데 하루에 최대 4만여 명이 제주를 찾으면서 관광업계는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 제주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큰 추위는 없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제주국제공항 핵심 시설인 관제탑 신축 공사가 지난해 8월부터 중단됐습니다. 기존 시공사들이 경영 악화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잇따라 공사를 포기했기 때문인데 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인근의 관제탑 공사장. 80m 높이의 대형 크레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장 입구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고 자재들만 쌓여 있습니다. 기존 2개의 관제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층 높이의 새 관제탑을 짓기 시작한 건 2022년 2월. 하지만 3분의 1도 채 짓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는 지난해 8월 멈췄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8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들이 잇따라 계약을 포기하면서 5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사업체는 모두 3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사의 경영 악화로 공사 중단 사태가 처음 발생했고 나머지 2곳도 공사를 할수록 손해가 크다며 포기했습니다. 10억 원의 보증금을 포기하고 앞으로 광급 공사 입찰 제한 같은 불이익이 뒤따르지만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설계된 단가와 현재 물류비 상승으로 인하여 그 차이가 좀 많아가지고 시공을 더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공사를 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발주처인 제주지방항공청은 일단 새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노무비와 공사자재 단가 상승 요인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보완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절차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이 다음 달 조달청으로부터 설계 적정성 평가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후 기획재정부와 합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이 제때 이뤄져도
오는 7월에야 재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공사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새 시공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사 규모가 작아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상황.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자칫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제주공항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순천시가 조례호수공원 옆 호수산을 깎아 언덕과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 인구가 늘어나면서 녹지 공간을 더 확보하겠다는 건데 어렵게 가꾼 숲과 생태를 해치는 행위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조례호수공원 옆 호수산. 높고 깊은 산은 아니지만 소나무 등 울창한 숲이 우거졌습니다. 도심 속 귀한 생태숲으로 1년 내내 지역민의 발길이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좋죠. 공기도 좋고. 여름이면 여기 평상 같은 거 의자를 많이 갖다 놓고 노인들이 그늘 밑에서 많이 쉬어요. 숲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맨발 걷기를 하는 시민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호수산을 깎아 문화광장을 만들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숲을 찾는 이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예산 19억 원을 들여 산의 3분의 1가량을 잔디광장과 언덕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규 택지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어날 전망인데 녹지 공간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아파트도 지금 증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공원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멀쩡한 숲에 나무를 베어내고 잔디광장을 만드는 것은 환경을 파괴할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자연이 주는 치료소입니다. 안식처기도 휴식처인데 이 숲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허파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순천시는 아직 조성 사업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음식 저장 용기로 사용했던 옹기가 현대화로 인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요. 3대째 전통 옹기의 맥을 이어오면서 이제는 단순한 그릇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도 탄생시키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군 칠량면의 한 마을에서 3대째 전통 옹기를 만들고 있는 정영균 씨. 1980년까지 마을 전체가 옹기 제작과 판매에 매진할 정도로 왕성했지만 김치 냉장고와 플라스틱 상용화로 지금은 정 씨 일가 한 곳만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예쁜다고 하면 내가 옹기 마을인지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 그것이 아서서 그 맥맥이나 이어가자 함께 하다 보니까는 우리 아들이 또 한다 함께. 네모난 판을 물레를 이용해 돌리면서 쌓아 올리는 전남 옹기의 특징인 쳇바퀴 탈인 방식으로 옹기를 빠르고도 견고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들 정영균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96호인 아버지의 기법을 30년째 전수받으면서도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통은 고수하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옹기를 그릇을 넘어 작품으로 승화시키려는 겁니다. 백자 흙과 옹기 흙을 섞어 거대한 달 항아리 모양의 옹기를 만드는 등 작품화에 나섰습니다. 옹기의 장점은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자기에 비해서. 그래서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좀 크지만은 좀 온화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정 씨 부자는 올해부터 외국인 대상 옹기 투어와 도예 전공자 워크숍 등을 통해 옹기의 아름다움을 더 널리 알릴 계획. 정 씨 부자의 옹기 사랑에 강진 봉황마을의 가마는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동부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오전에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오전까지 가끔 내리겠습니다.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내일 오전까지 최고 5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한 바람 덕분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이겠고요.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습니다. 산간 지역 어리목은 현재 가시거리가 37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산간도로에서는 짙은 안개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해안 지역은 대부분 12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산간 지역 성판악은 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떨어져서 9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오늘도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동부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5m까지 일면서 오전에 풍랑특보가 강화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오늘보다 추워지겠고요.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당분간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해발 고도 300m 이상 지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지구 단위 계획 입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야 해 당분간 개발 사업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300m 이상 지역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등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 계획 수립 기준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도민 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도민 400여 명에게 19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장 항목별로는 화상 수술비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사 사고 사망과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각각 65건과 5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민 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등에 대한 사망과 후유장애 등 28개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주 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 가까이가 올해 설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지난달 15일부터 나흘 동안 설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설보다 28%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은 판매 부진이 64.7%로 가장 높았고 원 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제주시 지역 일부 유료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무료 개방 대상은 동문 재래시장과 노형 오거리, 법원 북측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한 83곳으로 5,300여 면이 24시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관덕로 제1주차빌딩은 오는 9일 하루 동안만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만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공항 입구와 칠성상가,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설 연휴 해양안전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설 연휴인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를 해양안전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해안 관광 명소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점검을 벌입니다. 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수상 레저 이용객들이 많은 구역의 위험 요소를 중점 점검하고 다중이용 선박과 선착장의
인명 구조 장비 비치 상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이 확충됩니다. 제주도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의료원에 음압 격리와 하이브리드 병상 30개를 늘리는 등 급성기 병상 119개를 확충하고 간호인력 20명을 올해 안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또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올해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24학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최종 합격자 108명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분야별 합격자는 초등학교 교사 일반 80명, 유치원 교사 10명, 특수학교 교사 일반 12명 등이며 신규 임용 교사에 대한 발령 임지는 오는 15일에 발표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